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쭈꾸비 비리비리비리비. 쭈꾸미 아니죠. 쭈꾸비리비리비리비. 쭈꾸비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에 정체를 한번 느껴보시죠. 왜? 처음부터 찍으려고 했었는데 옆 사무실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차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어차피 금요일이라 맡길 것 같아서 1시간이 넘어버리면은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어요. 뭐 저야 잠도 쫓고 감사하지만 너무 길어요. 그리고 영상 녹화를 하는데 핸드폰에서 1시간이 지나면은 일단 한번 녹화를 중지하고 다시 이어서 하나 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되면 항상 영상이 끊겨 있어요. 게다가 오늘 양산을 빠져나와서 부산부터 촬영을 하는 건 디기디기디기 님이 저를 오늘 아주 멋들어지게 찍어주셨죠. 나이스, 감사해요. 디기디기디. 준디기님은 출근 이쪽으로 하시나봐. 저는 퇴근을 이쪽으로 하는 거고.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저는 쭉 가다가 그거 여기 원동 IC라고 저희 집 근처 IC에서 이제 내려가고, 준디기님은 더 좀 가셔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빠지시는데 서행하세요.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야, 그분이 투선을 받으셨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빚값 날리고 빵빵빵빵빵 하고 딱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약 그런 2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어찌됐든 알게 돼서 반가. 오늘은 어디 보자. 우회도로는 아니지만 다른 도로로 한번 가볼게요. 맨날 똑같은 길로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봤자 몇 개 안 되지만요. 제가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 빠른 길은 항상 다니는 길이 일단은 제일 빠른 길이고, 이제 두 번째는 터널이 있어요. 가운데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코스가 또 있어요. 근데 그 터널을 한번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무슨 터널이냐고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터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주 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터널 이름 보고 제가 무슨 터널이네요,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오늘도 쭈꾸비와 함께 퇴근길 고고고. 그 터널이 되게 길어요. 고속도로 터널은 아닌데 되게 깁니다. 그리고 터널인데 고속 터널이에요. 그 말인즉슨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이라는 말도 되겠죠. 고속도로 터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내에 있는 터널인데, 일단 보세요. 이따가. 그리고 차린이들 이제 이런 거 도로 밑에 표시되어 있는 기호나 이 선들 어떻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으면은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돼 있든지
하얀색으로 실선으로 쭉 실같이 쭉 이어져 있다고 해서 실선이에요. 실선같이 그려져 있던지 그럴 거예요. 중앙선. 뭐예요? 실선은 뭐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건너지 마라. 근데 점선이 뭘까요? 점으로 이루어진 선을 점선이라고 하겠죠.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점선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점입니다. 근데 터널 안에 점선이 있어. 내가 알기로는 터널 안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바닥에 점선으로 돼 있어. 차선 변경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선으로 쫙 그어져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메모. 어디에? 머릿속에 메모. 이게 영상이 이쪽 정도에서 찍으니까 이 바닥은 바닥은 잘 안 보이는구나. 야, 니네들만 잘 보여. 라이언 2마리 되게 잘 나와. 오늘 비가 아주 기똥차게 와줬어요.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진짜 셀프 세차 하면은 내 몸도 세차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땀을 범벅 땀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뽀송뽀송한 게 좋잖아요. 이건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땀 흘리는 걸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땀 흘리는 걸 좋아하죠. 운동 같은 거나 막 이렇게 내가 마음 먹고 땀 흘릴 각오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갑자기 음식점을 갔는데 이게 너무 매워, 막 땀이 나. 그러면 좀 짜증나요.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제가 죄송해요. 지금 짜증난 거 아니에요. 맛 좋은 사탕님이 오늘 이제 세차 하러 제가 이제 양산에서 한다고 하니까 와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트렁크 매트 장착을 제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그것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비가 갑자기 와버렸어요. 그리고 게다가 맛사탕님이 갑자기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동참하기로 한 부산의 투 띠고 싸님이 또 바람을 맞게 돼버리셨네요. 미안해요. (6월) 초부터 그냥 약 400m 앞 시속 세차하실 분 50km 아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119가 뒤에서 사이렌을 켜고 있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길막을 하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어디서 들리나 하고 쳐다보니까 제 뒤에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빨리 비켜드리세요. 응급 차량이잖아요. 빨리 양보. 자, 오늘은 여기서 항상 저 우측으로 빠져서 갔는데 오늘은 지하 도로로 들어갑니다. 지하차도로 들어갔어.
다른 길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쪽 길이 되게 막힙니다. 자, 벌써 시작됐죠? 이 정도면 양호 한 편? 어떡해, 119. 저 양쪽으로 좀 붙어주지. 저렇게 되면은 양쪽으로 차들이 붙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운데로 뚫고 나가야 되거든. 이 매너가 진짜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 같은 경우에 저 상황에서 저 차가 그냥 다른 차들 밀고 그냥 지나가도 죄가 안 될 거예요. 아닌가? 갑자기 불확실해졌네요. 뭐 아무튼 저렇게 해주면 좀 비켜줘도 되잖아.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저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속 뒤집어집니다. 빨리 한시라도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예전에 봐요, 그 택시기사. 아휴, 진짜. Manners make it man 이라고 킹스맨에서 그 아저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잖아요. 그 잠깐 옆으로 잠깐 빼주는 게 그렇게 힘드나? 어차피 막히는데. 그거를 누가 시작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라도 그걸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군중 심리가 발동이 돼요.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저 빠지네. 저렇게 하네. 자기가 안 하면은 자기한테 시선이 이게 몰리잖아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그런 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한 명이라도 옆으로 빼줬으면 짜자자자자 해가지고 갑자기 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을 텐데 아쉽게도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일단 사이렌 소리는 안 들리네요. Police? 경찰차가 앞에 있다고 겁먹지 마세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보면은 경찰차들이 더 위반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세차를 못했어요. 오늘 세차를 비가 와서 좀 큰 때들을 비가 좀 씻어졌습니다. 한 40분 정도를 그렇게 장대비가 갑자기 왔어요. 어쩐지 오늘 하루 종일 찝찝했어요. 날씨가 그냥 습습하니 급급하니 그냥 그렇게 시원하게 와주네요. 들어와요. 벤츠 S클래스. S클래스는 뒤에서 한번 안 찍어봤는데 아직. 자, 저리 가요. 안 받아줘요. 네, 저를 품어주질 않아요. 이런 차들은 살짝 비껴서 저 번호판 가 쪽으로 밀어붙여야지 저를 담아줍니다. 팁이에요. 네 안에 나, 내 안에 나. 이렇게 해서 싹. 한쪽 눈이 깜빡깜빡. 카메라엔 안 담기네요. 아쉬워요. S클래스 450 모델입니다.
저는 앞에 어떤 차가 있어도 멍 때리고 있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운전에 집중해야지 자꾸 어디다 딴 데다 신경을 쓰고 말이야. 응? 아니 그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앞에 가면은 전방에 차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신호가 뜰 거 아니냐고. 안 떠요? 안 떠? 나는 뜨는데? 메롱메롱. 이제 저기 앞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초입 길목이 나오는데 잘 봐야 돼요. 아, 이거 왜 또 이러네? 보통 저러면은 어린이 보호 그걸 해줘야 구역에 돼요. 비상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깜빡이를 켜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정도의 사인을 줘야 돼요. 그게 또 매너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상 깜빡이 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손만 뻗어가지고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 행동 하나가 상대방의 화를 확 누그러뜨립니다. 자주 사용하세요.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운전은 뭐다? 매너다. You know? 목이 마르는데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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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yes. 오? 2062님 타그 지나갔습니다 방금. 타이탄 그레이. 나를 봤을까 나는 너를 봤는데. 저 S클래스 앞에 경찰차가 있어서 바짝 안 붙으려고 그러나 왜 그럴까. 볼보가 이쪽으로 끼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깜빡이를 켜고 있잖아요. 틈이 생기면은 저는 비켜줍니다. 허나 이 앞에 지금 S클래스가 운전을 멍멍이 떡같이 하고 있어요. 경찰이 있는데요. SM? 요 용감스. 아 경찰차 쫓아가도 됐을텐데. 아 유턴이었어 너. 잘가요. 아까 오는 중에 양산에서 부산으로 넘어온 그 길목에서 밖에서 기름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기로 잠깐 돌렸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내기 외기 안 보이네. 여기 밑에 있는 내기 외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게 내기로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돌려서 계속 순환을 시켜서 공기를 온도를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외기로 바꾸면은 밖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외기로 했을 때 밖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공기가 밖으로 빠집니다. 그거 모르시죠? 그거 모르셨죠? 트렁크 쪽으로 해서 바람이 이렇게 슉 통과가 돼요. 승용차는 그 구멍이 있거든요. SUV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외기로 해놓으면은 바람이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바람 표시가 이렇게 쑥 차를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밖에 바람을 안으로 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외기는 아예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큰 도움은 안 되겠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 벌써 운전한 지 50분이 다 돼가요. 얘는 20분 찍혔네요. 지금 20분 녹화 중이고, 집에 가면 와, 이거 1시간 반 잡는다고 해도 1시간. 아, 이구야. 아이, 그래도 1시간 찍히겠어요? 에이, 설마. 그러지 맙시다, 우리. 시간이, 아, 저쪽 번영로는 지금 완전히 초토화 돼 있을 시간대예요. 과연 디기디기 준디기님이 그 아수라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저를 다시 마주칠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 가보면 알겠지요. 오늘 커피를 좀 마셨는데, 출발하기 전에 쉬야를 했는데, 방광에서 신호를 1단계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위험하죠? 왜? 금요일 퇴근길이니까요. 이쪽으로 괜히 왔나 싶어요. 아, 그리고 예열 관련된 이거 냉간 시동 후에 시동을 걸어서 냉간 시동을 걸어서 예열하는 거 전에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셨지? 김투사님이셨나?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미션 오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봐요, 여긴 참 들어가는 곳은 하나야. 자, 새로운 도로입니다잉. 이런 도로가 있어요. 근데 터널이에요. 그냥 일반 도로하고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터널 내 과속 금지라고 돼 있어요. 자, 터널인데 제가 지금 가로질렀어요. 자, 여기는 실선으로 나와 있네요. 커브길이니까. 80이에요. 왜 안 가세요? 경찰이 앞에서 유도 주행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 80도로인데요. 앞에 차 있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일단은 지금은 실선이에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터널 길지 않아요? 시내 터널인데? 약 6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80km인데 60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다른 차들이 60으로 달리고 경찰차가 앞에 있으니까 이 모든 차들이 지금 60으로 달리고 있어요.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래,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차선 변경은 여기서 해야 돼요. 너 팰리세이드 너도 빨리 했어 지금.
여기서 빠집니다. 저는 이 앞으로 위로 쭉 가면은 기장 정관 쪽으로 가는데 저는 번영로로 빠집니다. 오이고 약 깜짝이야. 4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급브레이크지만 급브레이크 같지 않은 급브레이크.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급브레이크도 이어서 시속 80km 구간입니다. 빵 때려서 차가 빵 쓰는 급브레이크가 있고, 같은 거리를 제동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서 차가 쓰는데 브레이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날아갈 정도로 이게 딱 지점에 멈추는 경우가 있고, 정말 스무스하게 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발 컨트롤의 하나입니다. 약 2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획득을 하나요? 레벨업이 아직 안 되셔 획득을 못 하신 겁니다. 그 스킬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주 운전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많이 획득이 되십니다. 겁먹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저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얘기하시지 마시고 빨리 지나가시라고요. 네.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끼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잘 안 와요. 아이고, 들어갈 수 있지만 어차피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흘러가면서 제가 끼어 들어가야죠. 아이고, 진짜 저 차가 들어가는 거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들어와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길을 비켜줬으니까 내가 뭐 틈이 있어서 제가 끼어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틈을 만들어줘서 제가 들어온 거예요. 흰둥이? 흰둥이? 자, 이쯤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도 좀 편하게 가야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버튼, 오른쪽 버튼 말씀드렸죠? 짧게 한번 누릅니다. 30으로 됐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틀어지자마자 비활성화가 됐어요. 다시 옆에 재생으로 활동. 아이고야, 출발을 안 했어요. 출발한 상태에서 눌러졌어요. 봐요. 지금은 다시 80으로 세팅이 됐어요. 30이었는데 처음에 딱 키면 30으로 되잖아요. 속도가 안 났을 경우에. 근데 80으로 됐어요. 저번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랬잖아요. 다시 키고 뭐 껐다 껐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래 그냥 그 전에 세팅돼 있던 속도에서 활성화됐다 비활성화됐다 그러는데 방금 같이 그냥 그 규정 속도로 확 세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발동 조건이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러면은 이거를 알면은 처음에 속도를 올려서 세팅을 할 때 굳이 핸들 버튼으로 조작을 안 해도 되잖아. 위로 올리고 속도를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냥 활성화시켰다 비활성화시켰다 해서 자동으로 80이 딱 세팅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없어요? 알려주면 어디 뒀나요? 이런 건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디기디기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까 그 터널 이름이 뭐였죠? 에이, 이런. 놓쳐버렸어요. 아무튼 오늘은 그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도 있다를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봤어요. 그리 안 가도 돼요. 배고프네요. 오늘 세차를 하고 매트 장착을 빨리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땀을 한 바가지 흘렸겠죠. 그건 좀 별로. 그리고 또 하나 팁, 계기판에 관련된 팁은 또 나중에 또 한번 제작을 할게요. 괜히 주절주절 뭐 얘기해봤자 뭐 이 정도야 뭐 얘기해도 되잖아. 계기판에 보면 내 기름 주유구 위치가 어딘지 모를 때,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소수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자기 그 기름 게이지 있는 곳을 보시면 주유기 표시 그림이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화살표가 돼 있어요. 그게 주유구를 표시하는 정보입니다. 이게 주유기가 그림이 있고, 투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세모가 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다? 이 차는 왼쪽에 주유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돼 있는 경우, 그러면은 오른쪽에 주유구가 있는 경우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외제차들이 오른쪽에 주유구가 있어요. 왜? 왜? 모르죠.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국산차 중에 오른쪽에 주유구가 있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게 운전자 편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운전대가 있는 위치에 그 주유구가 있는 게 사실 편하잖아요. 내가 내려서 바로 주유구 열고 이게 주유를 할 수 있으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셀프 문화가 예전부터 원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오른쪽에 주유구가 있는 차량들은 거의 우핸들이 적용이 되는 국가에서의 생산된 차량들이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말고. 아까 그래, 또 미션 예열 얘기하다가 자꾸 3,000% 여기까지 빠졌었네요. 여기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동차 이제 예열을 어느 정도만 시키면 되는지 RPM 갖고 이제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보통 예전부터 이제 그냥 뭐라고, 정설적인 얘기, 뭐 통설적인 얘기라고 하기엔 그렇지만은, 그냥 흔하게 3분에서 5분 정도는 예열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그게 뭐 디젤 차량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또 5분까지는 그렇게 5분까지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예열을 시켜주는 게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법규에서도
공회전을 5분 이상은 시키지 못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제 그 RPM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그 정도만 해도 보통 하면은 2분 안 걸린단 말이죠. 하이브리드 저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거의 한 30초 정도는 시동이 안 걸리고 30초 정도 지난 다음에 뭐 한 3, 40초 정도 엔진이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 2분 정도 되겠죠. 3, 40초 정도 엔진이 돌아갔을 때 이제 RPM이 떨어지니까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출발하셔도 돼요. 어차피 얘는 하이브리드라 전기부터 모터부터 스타트를 하니까, 대신 처음부터 확 밟아주면은 아무리 그래도 무리가 가겠죠. 오일이 가라앉은 오일들이 좀 돌아서 회전을 하고 얘네들도 좀 데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미션 오일 관련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도 이제 제가 알아볼 때가 지금 뭐 검색밖에 없잖아요. 알아보니까는 미션 오일을 예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는 그 예열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게 딱 제가 들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는 알았어요. 뭐 N단으로 해라, 그러니까 오토미션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파킹 기어에다 두면은 이 차는 파킹 걸쇠가 이제 기어의 톱니에 걸리고 이 차는 중립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이제 그거 미션 오일 예열, 그게 미션 오일 예열인지는 몰랐지만은 예열할 때 중립으로 해놓고 예열을 시켜라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립을 한다라는 것만 알았지 왜 중립을 시켜야 하는 건지를, 왜 뉴스대로 N으로 기아를 바꾸고 예열을 시키는 게 좋은지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는. 그냥 중립으로 두고 예열을 시키면 미션 오일도 예열이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 때는 그냥 파킹으로 해도 어차피 기어는 중립이 돼 있으니까 엔단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파킹 기어에 물려 있으면은 미션 오일이 순환이 안 된대요. 미션 오일이 멈춘대요. 근데 이게 일부러 조작을 N단으로 조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어에서의 그 미션 오일이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당연히 오일 종류이기 때문에 좀 데펴주는 게 좋단 말이죠. 가라앉아 있는 애들을 띄워서 돌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열시키는 기간 동안 N단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왜? 저는 이 차를 오래 타야 되거든요. 저는 물건 그렇게 막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어디 한두 푼 합니까? 제가 이 차를 바꿀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혹시라도 다른 차를 사서 이 차를 우쭈쭈한테 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미 저한테 마이너스인 공약을 해버렸네요. 우쭈쭈는 너는 나중에 볼보 타라, 오빠가 이거 그냥 계속 몰게, 말을 던져버렸어요. 언젠가 말을 그렇게 던져버렸어요. 저는 그냥 그래서 계속 이걸 타야 돼요. 계속 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잖아요. 사고 났네요, 앞에. 뒷목을 잡고 내렸어요, 남자가. 여성분이 뒤에서 받은 것 같아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시동을 키시고 브레이크를 밟고 계신 상태에서 기아를 중립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예열을 시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미션 오일까지 예열을 시켜주시는 게 차량 컨디션에 좋고 차를 더 오래 좋은 환경에 좋은 컨디션에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강하게 권장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시동 키자마자 그냥 밟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뚫려 있을까? 왜 그러지? 이렇게 아주 나이스해요. 집에 다 와갑니다. 또 다 와가죠? 자, 저는 이제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뒷차에게 저 빠질 겁니다 알려주셔야죠. 빠져요. 이런 게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약 4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시트 포지션 잡는 것도 한번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되게 혼자 찍을 수가 없어요. 약 2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못 갈 거예요. 보셨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맨날 다니는 길입니다. 그걸 왜 몰라요? 제가 제가 이 신호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맨날 다니는 길이라 저 정도 텀이면 못 가요. 그래서 괜히 밟아서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괜히 중간에 걸려서 꼬리 물기가 돼버리면은 저만 난처해지죠. 아이고 배가 고파요. 오늘 저녁 뭐 먹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집에 다 와가네요. 이제 마지막 코스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패들 시프트 사용하는 거 설명해 드린 거 다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셨겠죠?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뭐 한 분이라도 제가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영상을 올리고 찍고 뭐 글들을 올려서 설명을 해드리고 답글 달고 하는 게 안 이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자체가 그냥 싫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거 다 감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은 연예인들의 안티가 왜 있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쉬는 경우도 있잖아요. AC 껐어요. 이제는 가볼까요? 공족이 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블로우가 없기 때문에 내리기 전에 블로우를 해야 돼요. 세게 틀면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 칸만 켰습니다. 평상시에 영상 촬영 안 할 때는 키면은 네, 맥스까지 끝까지 올립니다. 이게 냉기가 좀 빠졌다, 괜찮다, 이제는 괜찮구나를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게 AC를 끄고 바람을 이렇게 맞아도 안에 아직 찬 공기가 있기 때문에, 라지에이터는 아직 온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찬 공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기가 이제 그냥 맹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이제 냉기가 다 빠진 거죠. 그리고 그런 거는 평상시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습관을 들이는 차원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키면 항상 끄기 전에 그렇게 말리는 버릇이 이 버릇인 거고요. 평상시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습도가 많은 날, 그렇게 있잖아요. 물방울, 그냥 온도차 때문에 물방울 맺히는 그런 날들, 습습한 날들, 뭐 후텁지근하고 온도차가 좀 심하게 막 발생하고 그런 때는 말려줘야 돼요. 그럴 때는 건조가 잘 안 돼서 그냥 놔두면은 곰팡이가 살고, 그러면 나중에 숨 쉴 때 걔네들 다 내가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애프터 블로우가 있는 건데, 저는 없으니까. 이전 차에도 없었고 당연히 없었죠. 옛날 차인데. 뭐 그러니까 없는 대로, 습관 들인 대로 해야죠. 아이고 오토바이를 저렇게 탔는데 그냥 다리를 다 내놓고 그냥, 응? 저렇게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 부위가 오토바이 탈 때는 제일 위험한 부분이에요. 부위예요. 제일, 그러니까 뼈 삭는다 그러잖아요. 저쪽이 바람을 이렇게 계속 맞고 하면 나중에 진짜 무릎이 나이 들어서 엄청 시리거든요. 몰라, 아직 어려서. 아니 무릎 보호대라도 하든가. 진정한 라이더들이 왜 이렇게 풀 장비를 갖추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에휴,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사고 나면 놈들아 그냥 니들만 아픈 거야. 오토바이 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은 쭉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잘 빠져주네요. 지금 45km까지 올라갔고요. 여기가 50도로긴 하지만 경사로이기도 하고 50 이상으로까지는 속도를 안 올릴 거예요. 50까지 가면은 RPM이 제가 탭탭 거리다가 4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딱 그 경계 지점이거든요. 4단으로 바뀌는 그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3단 왔다 갔다 합니다. 탭을 해도 속도가 그렇게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사는 거 다 노출이 됐잖아요. 이 정도야 뭐. 크게 돌아줘요. 입구가 좁기 때문에 크게 돌아줍니다.
자, 운전을 해서 커브를 트실 때는 뒷바퀴를 축으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차가 어떻게 돌겠다를. 내 몸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이게 회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앞에 보이는 기둥을 타고 이렇게 돌려고 한다. 그런데 내 몸이 그 기둥에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회전을 돌리면은 이 옆에 다 긁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뒷바퀴를 축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죠. 어디 보자. 저는 이쪽으로 내릴까요? 좋아요. 저는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네? 주차는 이게 차간 같은 거 간격 보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바짝 붙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핸들을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끝까지 돌렸어. 그러면 차가 이렇게 뒤로 빠질 거 아니에요? 빠져볼게요. 그러면은 앞부분이 벽에 닿겠죠. 근데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멈췄어요. 걸렸어요. 근데 차가 벽에 닿진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좀 세워놓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차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이렇게 끝까지 돌리면은 바퀴가 튀어나와요. 얘가 쿠션 역할을 해줘요. 평행 주차라든지 옆에 이제 바짝 붙일 경우에 그 쿠션으로 이렇게 바짝 붙는 그 감각을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집에 다 왔잖아요. 오줌이 마려워요. 쉬야를 넣어야 되겠어요. 오늘도 같이 퇴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봬요. 아디오스. 예스 나이스. 꾸꾸스. 바이바이.